안녕하세요, 닥터공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로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왔죠. 임팩트 드라이버가 예전에는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임팩트 드라이버로 뭐 어떤 액세서리가 나와서 구멍을 뚫으면 전부 다 액세서리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가 속도 조절이 되면서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이런 액세서리를 사용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나왔던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액세서리들도 최대한 RPM을 조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를 RPM을 조정해서 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를 구매하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제품은 융착 코어 비트입니다. 융착 코어 비트. 자, 이 제품은 저는 솔직히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타일 카타보다 더 비싼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타일을 뚫을 때 여기 보시면 중심축이 없죠.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45도로 구멍을 뚫다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줄 정도로 뚫리면, 자,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단점이 뭐냐면 이 앞부분에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제품은 5초마다 한 번씩 물에 묻혀서 타공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 앞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임팩트 드라이브랑 일반 키레스 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일이나 도자기, 대리석 타일, 뭐 플라스틱 다 뚫리긴 하는데 센터를 잡을 수 없어서 몇 번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45도로 작업을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서 뚫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도 잡기 힘들지만 정확한 치수로 구멍을 뚫었다 보기 힘듭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일이나 도자기, 대리석을 뚫을 때 상당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품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다가 이거를 적정한 RPM이 얼마냐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 드릴입니다. 타일 드릴. 이 제품은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욕실에다가 욕실용품 설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일반 해머 드릴로 SDS 플러스 물려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 제품을 사용하냐, 욕실 설치할 때 이 제품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임팩트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게 되면 소음도 적게 날 뿐더러 굉장히 안정적으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타일이 깨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욕실용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많이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이 제품이 가격이 3,0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밤에 욕실에 액세서리를 결합해서 드라이버 기능으로 뚫어도 될 만큼 소음이 적거든요. 그 해머 기능이 작동하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옆집 아파트나 윗집 아랫집에서도 뭐 민원이 들어오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아서 일반 칼부룩을 설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번데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던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날이 깨졌죠. 날이 이게 날이 왜 깨졌냐면 타일 말고 일반 몰탈이나 아니면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이 앞부분에 날이 견디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더라고요. 깨지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소모성이 좀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게 보쉬에서 나온 멀티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자나 플라스틱, 얇은 철판, 타일, 목재, 콘크리트를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3,000원 정도고요. 일반 해머 드릴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나 일반 드릴에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융착코어 비트와 달리 이런 식으로 센터를 잡을 수 있죠. 센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용이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 타일 드릴에 비해서 조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칼부룩 짧은 거 뭐 50mm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모재에 따라서 다양한 RPM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어디에도 뭐 알루미늄에는 RPM 어느 정도 뭐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어떤 RPM으로 작업해야 되는지는 사용자의 감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RPM 1000 정도, 1000 미만을 추천드리거든요. 그거 한번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타일 드릴하고 비슷한 멀티 드릴입니다. 멀티 드릴인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제품은 타일이나 블럭,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나무,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을 뚫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RPM은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타일 드릴처럼 가운데 센터를 잡을 수 있죠. 가운데 센터를 잡을 수 있어서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손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멀티 드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은 RPM이 500에서 600, 유리는 400에서 500, 나무와 플라스틱, 그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는 RPM을 800에서 1000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철판은 400에서 500 정도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모재일수록 RPM을 줄여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품이 소모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타일 드릴이나 이 멀티 드릴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을 때 한번 망 하고 그냥 계속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3, 4초마다 한 번씩 드릴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품들이 앞부분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팩트 드라이버로 목재를 뚫을 수 있는 아답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앞부분이 뾰족하죠. 목재형은 이런 식으로 센터를 잡아서 뚫습니다. 목재를 뚫을 때 비교적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구멍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와불이 있다고 했죠. 정확한 구멍을 뚫어야 될 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목재용 드릴이 나옵니다. 얇은 치수의 드릴 같은 경우는 RPM이 1500, 2000 가까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 경험으로는 한 8mm 이상 되는 제품들 있죠. 될 수 있으면 RPM 1000 미만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 드릴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이렇게 5개 세트로 해서 8,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런 목재를 구멍을 뚫어야 된다 한데 내가 일반 드릴은 없고 임팩트 드라이버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제품이거든요. 일종의 센터 드릴인데 깊이가 조절이 되는 이중식 드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앞부분이 뚫리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이 길이로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한 위치를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한 영상을 한번 올릴 거거든요. 이런 제품이 있다 지금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내가 목재 피스를 박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할 때 목재에 흠집이 나지 않게, 그러니까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RPM을 그렇게 빠르게 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000 미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오래 쓰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임팩트 드라이버로 철을 뚫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재용하고 비슷하게 이 파이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RPM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뭐 2000까지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크기가 4mm, 5mm, 뭐 6mm, 또 이후에 뭐 8mm, 10mm, 13mm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3mm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13mm까지 사용을 해도 됩니다. 다만 RPM을 400 미만으로 줄여주면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아무래도 임팩트 드라이버 용이긴 하지만 임팩이 걸리잖아요. 따라락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게 때리면 이 모재가 철을 뚫다 보면 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임팩이 걸리지 않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고, 임팩이 걸리면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임팩트 드라이버 액세서리인데 뭐 그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임팩이 걸리면 드릴 날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반 철물점이나 공구점에서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제품 사신 분들이
막 와가지고 항의를 하죠. 막, 뭐 중국산이어서 한 번 썼더니 그냥 다 작살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임팩이 걸려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앞부분이 견디지 못합니다. 자, 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코발트도 나와요. 코발트도 나오거든요. 코발트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임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코발트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발트는 스테인리스를 얘기하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도 일반 철 길이로도 스텐을 뚫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저속으로 뚫어야 되고 힘들죠, 솔직히. 진짜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철 드릴로 스테인리스 뚫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를 철로 뚫는 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주실 때 앞부분에 그 절사규를 조금씩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앞부분, 이 드릴 앞부분이 과도하게 열이 나지 않게, 자, 이 철 길이도 마찬가지고 스텐 길이도 마찬가지고 앞부분이 과도하게 열이 나지 않게 절사규를 뿌려주면 좋거든요. WD나 태평유 같은 거 살짝살짝 뿌려주면서 작업해주면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들을 안 해요. 하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걸 권하고요. 제조사에서는 이 RPM을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RPM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품 수명을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제품들은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트로 있는 드릴에 값은 저렴하지만 질은 뭐 A급이 아니다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좀 참고하시고, 임팩트 드라이버로 스텐도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3mm까지 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들의 가격은 7, 8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자, 스텝 드릴이죠. 스텝 드릴. 많이들 쓰시죠? RPM 1000 미만으로 사용하세요. 중국산이나 다 잘 뚫려요. 잘 뚫리는데 RPM 때문에 그러거든요. RPM 1000 미만으로 뚫으면 다 잘 뚫립니다. 다만 중국산과 뭐 미산, 이거의 차이점은 과연 몇 개를 뚫느냐 이런 거지, 이걸로 뭐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시면 뭐 비싼 거는 10만 원도 넘죠. 그냥 RPM만 줄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역탭을 내는 공구입니다. 원래는 빠꾸탭, 휘다리탭, 역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가 부러지거나 일반 공구로 나사를 빼지 못할 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이즈의 나사를 빼야 된다 할 때, 자, 이걸로 구멍을 뚫고 이걸로 회전을 시켜주면 나사가 따라 나옵니다. 자, 이 해보는 영상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근데 이게 원래 핸드 히다리텍 같은 경우는 이게 구멍을 뚫고 몽키로 돌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임팩에다가 물리니까 임팩을 고속으로 돌리면 다 터져 나가요. 그러니까 빠꾸탭에 걸리는 그 철 부분이 이 회전력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나사들이 그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썼는데 이거 잘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최대한 RPM을 느린 속도로, 원래는 몽키로 풀어줘야 돼요. 드릴로 풀으니까 이 드릴 힘이 세요, 사람 힘이 세요? 드릴 힘이 더 세죠. 이 제품 가격은 쌉니다. 한 6, 7천 원밖에 하지 않아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액세서리들은 분명히 RPM을 조정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세서리 금방금방 터져 나갑니다. 그러시면서 댓글에 닥터공구 리뷰 똑바로 해라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액세서리들은 임팩트 드라이버 속도 조절이 꼭 필수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정직한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